뉴질랜드 토브커피 대표 차영진입니다. 현재 컵 오브 엑설런스 국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스페셜티 커피 불모지인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컵 오브 엑설런스 커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19년 코스타리카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 영상입니다. 미국 휴스턴 공항을 거쳐서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회가 열리는 호텔이고요. 호텔 로비 모습입니다. 첫날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과 칼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16명의 심사위원과 6명의 옵저버분들이 이번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은 여러 대륙에서 온 심사위원들과 맛의 기준점을 잡는 사전 준비 작업이고 심사 전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첫날 칼리브레이션 커핑 세션만 4회를 진행한 만큼 칼리브레이션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대회에 출품된 커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스타리카 커피들이 커핑 테이블에 올라오기 때문에 커핑하는 재미가 매우 좋습니다. 커핑볼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커피가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는 전형적인 미디움 로스트로 커핑을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언더디벨롭 맛이 느껴지면 해당 커피를 헤드저지에게 바로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커피하면 무산소 발효 커피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와인 프로세스에서 따왔습니다. 무산소 발효 커피는 대체적으로 계피향이 매우 강하게 나서 심사위원들의 호불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결과를 미리 알려드리면 1등은 무산소 발효 커피가 차지를 했습니다. 무산소 발효 커피라도 계피향이 크게 압도하지 않고 밸런스가 좋으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 때도 무산소 발효 커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열띠게 토론을 할 만큼 매우 핫한 프로세스인 건 분명합니다. 자, 바로 다음날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배치된 테이블표입니다. 저는 3번 테이블에 배정받았습니다. 로스팅 컬러를 체크합니다. 노란 옷을 입고 아로마를 체크하는 사람이 바로 전데요. 컵 오브 엑설런스는 드라이 아로마와 웻 아로마를 체크하지만 이 부분들은 실제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컵 오브 엑설런스 심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스윗니스와 클린니스, 단맛과 깔끔함입니다. 웬만큼 깔끔하지 않고서는 컵 오브 엑설런스 타이틀을 얻기가 힘듭니다. 라운드 1은 총 4회 커핑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 세션마다 심사위원들은 매우 높은 집중도를 발휘해서 심사에 임합니다. 매 세션이 끝나면 미팅룸에서 간단한 간식도 먹으면서 이번 세션에 올라온 모든 커피들에 대해서 각자의 점수도 발표하고 의견도 나눕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나와 다른 심사위원들의 채점 성향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심사를 해야 합니다. 대회 마지막 날 모든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공개가 되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심사를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몇몇 심사위원들과 밖에 나가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시차 적응 문제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호텔 짐에서 운동을 해보고 소화도 시키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실제로 커핑을 많이 하면 카페인을 많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차와 카페인으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라운드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5번 테이블에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슬러핑을 합니다. 슬러핑을 할 때도 역시 일관성 있게 커피의 양을 조절하면서 슬러핑을 합니다. 라운드 1 때 86점 이상 점수를 받은 커피들이 라운드 2에 진출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최종 탑 10이 가려집니다. 라운드 2는 총 3회 커핑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커핑으로 진행이 되지만 라운드 2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은 거의 모든 커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라운드 2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 밀 투어를 시작합니다.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 중에는 보통 저녁 시간에 외부에서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중간중간 유명한 관광지들 또한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엘살바도르, 브라질, 멕시코, 코스타리카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대회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무엇보다 식사가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 중에 뽕두깨라고 하는 브라질 전통빵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브라질 바베큐 체인점에 가시면 이 빵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답게 다양한 고기 요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밀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유명한 엘 디아만테 그리고 따라주 지역의 커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생두포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각 나라들로 선적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에이스에서 공식 지정한 컵 오브 엑설런스 커피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생두를 스크린 사이즈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결점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360도 화면입니다. 밀 투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날은 근사한 유러피안식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수제 맥주도 제공이 됐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데요. 저희 체질하고 잘 맞지도 않고 커핑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담배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커핑 실력을 향상시키시려면 커핑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습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좋은 커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세한 차이들을 커핑 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탑10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결승 심사 전에 미팅룸에서 심사위원들의 그동안의 심사 결과가 통계로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자세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매우 긴장하면서 이 자료를 살펴봅니다. 이런 통계 자료들은 다음번 대회 때 심사위원들을 배치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이제 결승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코스타리카 커피 협회에서 제공한 유니폼을 맞춰 입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순간 전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제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어서 빨리 탑10에 오른 커피들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결승전 심사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결승전에 오른 커피들은 심사위원들이 거의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동안 매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커피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은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심사위원들이 신중함과 설레는 마음 모두 갖고 임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수정같이 맑은 클린한 탑10 커피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화려한 시상식이 또한 열렸습니다. 컵 오브 엑설런스 시상식은 매우 화려하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시상식은 엘살바도르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였습니다. TV 중계가 되고 각종 화려한 무대 연출에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17위 커피를 만든 농부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시상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때 농장주들과 명함도 교환하고 이것저것 커피 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코스타리카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 영상이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정된 대회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회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